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금융과 은행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목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은 바로 기업은행이었습니다. 네, 우리 증시가 최근에 또 어제 반등에 성공했는데 이런 불확실성을 이겨내는 그런 종목이 바로 은행과 금융 종목이 아닐까라고 우리 허반석 전문위원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기업은행이 배당 수익률 최고봉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말 그만큼 배당 수익률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지 자세하게 이유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늘 기업은행 꼽아주신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 금융 섹터, 그중에서도 은행주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은행을 좀 살펴볼 텐데요. 11월 22일 IBK 투자증권과 10월 27일 메리츠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 그리고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전일 저녁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진 소식들이 그 국내에서도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 변동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바라보실 때에 너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나왔구나, 도망가야 되겠다, 아니면 반등이 나왔거나 매수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저점에서는 매도하고 고점에서는 매수를 따라가다 보면 반대로 매매를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들을 누누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가능하시면 용기를 낼 수 있는 구간에서는 용기를 내셔야 된다라는 말씀 동일하게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행의 차트를 보시면요. 늘 말씀을 드리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선을 그으실 때에 긋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저점들을 한 번씩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보시는 겁니다.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이 저점들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고 처음 선과 마지막 선을 한번 연결을 해보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선을 그으신다면 이 선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내려와 있는 구간들과 같이 맞닿아 있을 때가 꼭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과 맞아떨어질 수 있는 하단 추세선으로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평행한 선을 하나 더 그어서 그 위로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리게 되면 또 동일하게 되돌림 자리가 나왔던 라인들이 여기랑 맞아지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좀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 놓고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 내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들은 주가 지수에서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에서도 비슷한 유형으로 그어줄 수 있는 추세선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내가 용기를 내야 하는 구간인지 내가 주의를 해야 하는 구간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매매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차트상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 흐름들에 맞춰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실 수도 있는 그러한 흐름이다. 그리고 앞으로 배당에 대한 여력들이 조금 있습니다. 12월이면 배당에 대한 전략들을 좀 짜셔야 되는데 최근 증시의 변동으로 인해서 은행 관련된 주들이, 금융 관련된 주들이 이 추세 하단부로 다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주목해 볼 기업 중에 하나가 또 기업은행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3, 4 거래일 동안 차익 매물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 차익 매물들이 대부분 외국인들의 수급에서 조금 나왔다라는 부분까지도 참고를 해보시면, 그리고 반대로 연기금은 연속적으로 순 매수를 해오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참고를 하셔서 보유자분들은 홀딩, 그리고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지금처럼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용기를 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용으로 매수한 주식이 아니라 내돈 내산, 내 돈으로 주고 내가 산 주식은 버티는 전략이 국내 증시에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들을 12월 1일 그리고 11월 30일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지수가 반등이 나왔다라고 해서 그때 따라가기보다는 변동성 장세니까 뭔가 조정에 조금 더 용기를 내보는 장세를 이어가실 수 있을 만한 업종이 또 은행주고, 그 기회가 지금 은행 업종들에서 그리고 기업은행에서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은행 꼽아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 기업은행이 어느 정도 실적을 가지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어떤 성장을 갖고 이 주식을 키워나갈 수 있을지 짚어보면 좋겠죠? 네, 모멘텀 체크를 할 때 차트상 저위험 구간, 두 번째는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기대 이상의 건전성 흐름이라고 메리츠 증권에서 리포트 제목을 좀 뽑아보았습니다. 3분기 실적을 보니까 좀 기대 이상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이 6천억 원을 넘어선 6,079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68%의 성장과 직전 분기 대비 1.8%의 감소를 좀 보였습니다. 3분기 회계 개정 변경에 따라서 984억 원의 비용이 인식됐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지배주주 순이익이 68% 성장했다라는 것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약 10% 또는 그 이상의 목표치를 달성했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손 비용률도 0.35%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 자산 건전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별 5개 점수를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좀 주목해 볼 포인트는 누적 충당금입니다. 누적 충당 전입액이 5천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2019년, 20년 그리고 지금까지도 매 분기 경기 악화에 대비한 충당금 적립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실적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높여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20년도 3,400억 원, 그리고 올해까지 누적으로 1,960억 원, 합산해서 5천억 이상의 코로나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자 유예 관련 대출 잔액이 약 1조 6천억 원 수준입니다. 이 1조 6천억 원 수준 중에 약 20% 수준인 3,200억 원 내외가 신용대출 비중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이 신용대출 부분은 말씀드린 이 제목 그대로 신용을 가지고서 대출을 드린 거기 때문에 뭔가 담보가 없고 그런 금액이 3,200억 원입니다. 여기에서 원리금 상환이나 이자 납입이 조금 늦춰질 수 있다라고 된다면 급격한 부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 19년, 20년, 21년 매 분기 충당금을 적립해 오고 있는데, 그 금액이 5천억 원을 넘어섰다라는 부분들은 신용대출의 전액 3,200억 원 내외의 전액에서 문제가 생겨도 기업 부실에 있어서는 막아낼 수 있는 여력을 2배가량 충분히 확보해 놓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급격히 부실해질 가능성, 내년도 3월부터 코로나19 금융 지원이 종료된다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대비해서 이미 충당금은 충분히 적립을 해 놓았다라고 이해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당금 적립액이 앞으로 환입이 될 수 있습니다. 5천억 이상 적립을 해 놓았기 때문에 올해 이미 그 중에서 약 722억 원가량이 환입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내지 3년 동안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충당금은 5천억 원 내외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5천억 중 상당 금액이 환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적으로는 호재로 판단이 될 수 있고, 올해 이미 722억 원이 환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보면 이 충당금과 관련한 호재는 앞으로 2년 내지 3년 동안 이어질 호재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무 건전성은 이에 따라서 더 탄탄하게 관리가 될 기업이 기업은행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은행도 체크리스트로 통해서 모멘텀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저희가 배당 수익률 최고봉이다라는 이야기를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업은행의 배당 수익률도 좀 자세하게 체크해 주시죠.
네, 기업은행의 배당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성향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17년도 27%, 18년도 23%, 19년도 24%, 20년도 24%, 그리고 올해는 약 30%를 넘어설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31%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배당금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좋을까? 17년도 617억 원, 18년도 690원, 19년도 670원, 20년도 471원, 그리고 올해는 중간 배당이 없었고 여러 금융, 은행사들의 배당 확대, 주주 친화 정책, 그리고 정부 정책의 변화 등이 있기 때문에 약 800원 수준의 기말 배당이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년도 가량의 약 690원, 그러면 약 700원 수준이었는데 배당 성향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정책에 대한 변화들도 있기 때문에 21년도는 약 800원 수준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리포트가 발행이 된 기점으로는 이 배당 수익률을 7.3%로 전망이 되고 집계를 하고 계산이 되어 있는데 전일 종가인 1,400원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7.69%, 약 7.7% 수준으로 여전히 은행주 중에서는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는 이 배당 수익률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말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타이밍에 주가 그리고 지수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배당 성향으로서 이 7%대의 배당을 말 그대로 줍줍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기업은행입니다. 주요 자회사 실적, 배당뿐만 아니라 여전히 좋은데요. 배당을 주려면 이익잉여금 그리고 실적이 날로 좋아져야 하는데 자회사도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다라는 이야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적 연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4%의 성장, 이자 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6.9%의 성장, 비이자 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12% 이상의 성장, 3분기 누적 이익 증가율 68% 기록, 비은행업 부문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들까지도 기업은행의 매력 포인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순이익 증가율을 이 비은행 부문들을 떼어서 보면 캐피털은 92%, 투자 증권 부문에서는 15%, 연금보험에서는 47% 등 여전히 좋은 순이익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은행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업황 개선 그리고 순이자 마진 증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에는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주가가 조정이 나와서 더할 나위 없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은행주가 없으시다면 그리고 은행주 중 최고 배당 성향을 보이는 기업은행을 보유하고 계시지 않다면 이번 주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 만큼 관심을 갖기에는 매력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수선한 증시 분위기 속에서 믿을 만한 업종으로 이번 주 은행주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그중에서도 기업은행, 종목 리포트, 그리고 배당에 대한 부분들 꼼꼼히 살펴보았으니까요. 이 부분도 관심 종목에 넣어놓으시고 체크하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기업은행에 대한 리포트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